여러분 안녕. 네, 제주 김선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문화변동 영상은 재밌게 봤나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도 제법 나오고 무엇보다 좋아요가 꽤 많이 달렸더라고요.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도 잘 제출해줘서 선생님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두 번째 한번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갈 내용은 전통문화인데요. 전통문화는 사실 뭐 그렇게 지난 시간처럼 다룰 내용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전통문화를 무슨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고민 끝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복입니다. 여러분, 한복.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복이죠. 한복이 이제 무슨 내용이 떠올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아시죠? 서울에 이제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한복을 입은 사람한테는 이제 입장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경복궁에 갔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당되고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들도 거기 이제 경복궁 주변에 보면 한복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한 2만원, 3만원 내면 한복을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가 무료예요. 자,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사진도 찍고 좋은 경험, 추억도 쌓으면서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한복을 입고 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복을 입고 가는데 이제 한복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한복의 모습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개량된 모습의 한복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한복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런 와중에 2018년도에 종로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저런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은 사람한테도 입장료를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형태의 그 한복들은 무료 혜택에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기사를 이번에 또 다시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종로구청에서 이제 국적 불명 한복으로 지적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안이 비치는 시스루 저고리 뭔지 알죠? 그거랑 짧은 기장의 치마, 그 다음에 허리 뒤로 묶는 리본, 과도한 금박 레이스 장식, 서양 드레스처럼 부풀린 치마, 요런 것들은 전통적인 모습의 한복이 아니니까 무료 혜택 대상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촉발됐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그 한복이 전통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현대적인 그런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한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복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과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뜨겁게 대립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논쟁이 2018년에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기사만 보다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제 들어간 게 그 경복궁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요금 이제 나와 있는 쪽을 가보니까 지금 현재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면 거기를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19년 7월에 개정됐는데, 전통 한복 및 생활 한복 모두 무료 관람 대상에 포함된다. 자, 결국에 지금 전통적인 한복 플러스 우리가 흔히 개량 한복이라고 부리는 것들 있죠.
그걸 이제 생활 한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한복을 무료 입장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 규정들은 또 이제 거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다양한 한복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한복, 전통 한복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좀 하나씩 좀 짚어봅시다. 그런데 전통 문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통 문화가 뭔가요? 전통 문화가 뭔지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뭐 전통적인 문화죠. 여러분, 문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문화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통이 앞에 붙었어요. 그럼 전통이 뭐겠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걸 우린 전통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전통 문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런 한복, 옷 입는 거 한복 있고요. 또 먹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한류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이제 김치 나오고 뭐 각종 된장찌개,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불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 뭐 온돌 이런 것들이 전통 문화에 해당되죠. 근데 뭐 이런 거 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물질 문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 이제 효와 예, 그런 유교 문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관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통 문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오랫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전통 문화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전통 문화가 뭐길래 이렇게 교과서에까지 나오면서 다루려고 하는 건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통 문화를 굳이 배우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아니, 뭔가 전통 문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까지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 문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통 문화, 특히 이제 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복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김치를 먹고 같이 불고기를 먹고 한옥의 모습에서 이제 한옥에서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약간 우리 하나구나, 약간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저 사람과 나랑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공통점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얻고요.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회가 분열되기보다는 하나로 한대의 힘을 합치는 그런 통합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간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한국적인 거, 한국 뭐 기업의 그런 브랜드를 본다거나 심지어 한복을 본다거나 한글을 본다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뭔가 자부심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통 문화가 바로 그런 한 사회의 그런 자부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중요해요. 전통문화 이런 식의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한복 논쟁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니, 다양하게 현대에 맞게, 현대 생활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서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가 맞는 겁니까? 뭐 사실 정답은 없죠. 근데 이 한복 논쟁에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면 계승 발전시켜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그 전통 문화는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 사람들이 살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기 오늘 고등학교 우리 2학년 형들 모의고사 보는데 잠시 지금
제가 학교에서 찍고 있습니다. 종이 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잠시 까먹었는데. 자, 여러분, 그 전통문화 계승 발전해야죠. 이런 것처럼 현대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 현대에 맞게 그 전통문화를 좀 약간 수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통문화를 앞으로도 이제 효과적으로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마구잡이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와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변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잘 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뭐 말은 쉽지만 아까 전통 한복 논쟁에서처럼 현실에서 만들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과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퀴즈를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퀴즈 속에는 한 2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전통 한복 논쟁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복의 다양한 변형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좀 지킬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전통 문화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치도 좋고, 뭐 불고기, 한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들, 뭐 교과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요거를 좀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던져주세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던져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과제는 그렇게 던져드렸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기 살짝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하나의 정보 하나 주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209페이지 보면요, 대장금 드라마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대장금 혹시 봤나요? 저도 참 어렸을 때 대장금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대장금이 좀 오래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통 문화를 잘 계승 발전한 사례 중에 최근 사례, 제가 이제 인상적이게 본 사례 하나만 전달하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봅니까? 넷플릭스에 보면요, 킹덤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킹덤 지금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아주 참신합니다. 킹덤 스토리가 뭐냐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복 입고 막 궁 나오고 막 임금 나오고 그래요. 조선시대를 배경인데 거기에 소재가 뭐냐? 좀비. 여러분, 좀비입니다. 좀비가 나오는데요, 코리안 좀비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조선시대와 한복 입고 그 복장과 그 문화 배경인데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전 사실 좀비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의 그 전통 문화를 뭔가 좀비 하면 약간 미국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미국적인 그런 요소와 결합해가지고 새롭게 창조한 이 모습이 저는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전통 문화를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요즘 그 킹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보면서 전통 문화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개성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시야를 넓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지금 시즌2 끝났는데 시즌3가 곧 아마도 나온다고 해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말을 하는데 아주 설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실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그냥 여러분 배울 거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수업이 좀 더 알차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제주 김 선생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통문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